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개인거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 중고차 딜러에게 한번 차를 판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딜러가 차 보러 와서 뭐 하시던가요? 막 갑자기 막 리프트 띄워보고 시운전하면서 급가속 급브레이크 해보고 막 스캐너 물려서 고장 코드 보고 막 공구통 갑자기 꺼내갖고 점화 플러그 뽑아보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죠. 물론 가격 깎으려고 이것저것 꼬투리 잡는 거 말고는 볼트 자국, 뭐 용접 자국, 차 히스토리 조회 요 정도 하고 대충 쓱 보고 대부분 10분 안에 끝나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이런 반박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딜러들은 자기가 탈 차를 사는 게 아니고 판매할 차를 사는 거니까 대충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차를 우리가 매매단지 가서 사는 거라니까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차가 조금 깔끔해진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매매단지에 있는 차도 어차피 개인한테 가서 사온 거예요. 아니 무슨 중고차 딜러가 차를 매입을 해와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수리하고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프트 띄워서 하체 쪽에 뭐 부싱 보고 조금 누유가 있으면 뚜껑 까서 가스켓 교체해주고 뭐 이러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딜러들이 하는 일은 차를 가져와서 도색할 때 있으면 도색하고 실내 세차 한번 하고 광택 한번 내고 막 그거 말고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곳이 문제가 있다 하면 수리는 해야죠. 예를 들어서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무슨 말 타듯이 떨리거나 헤드라이트가 뭐 안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이 있는 거는 당연히 수리를 해줍니다. 안 그러면은 팔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수리 비용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수리비가 50만 원이 들어갔으면 차 가격은 당연히 50만 원 이상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팔면 끝인데 이거 수리할 때 좋은 걸로 수리를 할까요 과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 차를 구매해 가실 우리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 중고품도 있고 재생품도 있지만 새 걸로 A급으로 교체를 해드려야겠다.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아니다. 또 뭐 일반화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극소수겠죠? 극소수. 그리고 무슨 중고차 딜러가 차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를 파는 사람들이지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소비자가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싶은 차는 소나타인데 내가 이 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격 검색부터 해서 차의 크기는 얼마나 되며 어떤 엔진이 들어갔으며 이 엔진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며 몇 년식부터 몇 년식까지는 무슨 고질병이 있으며 이런 거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딜러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차가 아니라면 결코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정비하시면서 중고차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당연히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딜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그 딜러들이 아는 대부분의 지식들은 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막말로 차 사러 가서 중고차 딜러한테 이건 렉 타입이에요? 컬럼식이에요? 이건 세타예요? 누우예요? 이거는 멀티링크예요? 토션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딜러가 많이 있을까요? 극소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중고차 딜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전국에 있는 개인 매물들 가져와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차량의 외관이나 실내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외관도 좋고 실내도 깨끗하면 뭔가 안에도 막 깨끗할 것 같고 차 엔진 상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막 번쩍번쩍 빛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어차피 개인 매물이나 중고차 매물이나 차 상태는 똑같은 겁니다. 혹시 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알아보고 정비를 한 게 낫지 어차피 공짜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귀찮으면 홈앤카 서비스로 탁송 받아서 3일 동안에 냉간 시동도 해보고 하체도 띄워보고 겨울이지만 에어컨도 틀어보고 방지턱도 한번 넘어보고 진짜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 오케이?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홈앤카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지만 이 서비스 역시 공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고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돈 때문이잖아요. 돈. 차를 가장 저렴하게 사려면 개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거래할 때도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 거래로 차를 샀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건 개인 거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내가 무슨 갑자기 소개팅이 잡혔어요. 근데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심리학 박사를 같이 데리고 가서 나 이 사람이랑 10분 동안 대화할 테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무슨 알렉스처럼 발 닦아줄지 아니면 뭐 데이트 폭력범으로 변할지 짧게는 몇 달 뒤 몇 년 후에 이를 알 수가 있나요? 말이 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요즘에는 무슨 차량 전문가 뭐 동행 서비스 해갖고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해보지는 않았는데 고작해야 스캐너 한번 물려보고 엔진오일 뚜껑 한번 까보고 아니 똥꼬 찔러보고 뭐 볼트 자국, 용접 자국 한번 보고 브레이크 패드는 얼마나 남았나, 오일은 언제 갈아야 되나, 이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뭐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엔진 분해 조립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차피 일주일, 한 달, 1년 뒤에 나올 고장들을 그 누가, 어느 누가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 매물은 뭐 관리가 안 되고 어쩌고 한번 당해봐야 된다느니 어쩌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차는 똑같고 복불복이니까 싸게라도 사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자동차를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을 건너뛰니까 당연히 가장 저렴하겠죠. 자, 이제는 개인 거래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 거래의 장점은 싸다, 개인 거래의 단점은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끝!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개인 거래할 때 가장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판매자의 말을 절대 믿지 말아라. 이거는 뭐 딜러한테 사나 개인한테 사나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 차는 고속주행만 했으며 비변자가 탔으며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했으며 병적으로 관리를 했고 맨날 무슨 셀프 세차만 했고, 이런 뻔한 멘트들은 딜러들만 쓰는 게 아니라 개인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골 멘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필요도 없고 알 바도 아니고 믿을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보험 이력이에요. 보험 이력! 아시겠죠?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사실. 뭐 없어요. 자, 이제 개인 매물을 검색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차량을 만났어요. 괜찮은 키로수와 합리적인 가격대의 매물을 만났으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될 게 카 히스토리를 검색해서 보험 이력을 조회하는 겁니다. 770원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카 히스토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간편하게 보험 이력을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용도 이력, 수리 비용, 소유주 변경 이력 등등 대부분의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자, 물론 여기서 이 이력을 100% 믿을 수 없겠지만 여기에 안 나와 있어 봤자 단순 교환이나 부분 도색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수리 비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걸 내 돈으로 현금 내고 이걸 수리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그러려면 보험이 필요가 없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보험 이력이 없으면 적어도 차 2대를 용접해갖고 붙이는 그런 크리티컬한 사고는 없었다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보험 이력인데, 이 보험 이력을 확인을 하고 내용이 마음에 들고 이력이 깔끔해야 차를 보러 가는 거지. 무슨 차 번호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만나서 확인하셔라. 무슨 차 번호가 개인정보예요. 길거리에 널리고 널린 게 번호판인데. 이런 말 하면 그냥 편하게 패스 이런 말 하면 그냥 편하게 패스하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차를 내가 먼저 봤는데 이거는 뭐 엔진 미션 상태도 너무 좋고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차가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카 히스토리, 보험 이력이 걸레짝이면 절대 사서는 안 될 차가 되는 거죠.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해요. 수리 비용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차주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님 이거는 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팔 때 깔끔하게 팔려고 자차 수리를 해서 이것저것 뭐시기 이런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다시 판매할 때 상대방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아무리 좋고 내 마음에 쏙 들어도 이런 물건들은 그 이력만큼 감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사는 게 좋죠. 근데 또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내가 300만 원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판매할 때는 어차피 똑같이 깎아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셨으면 거의 뭐 80% 정도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뭐 크게 별거 없어요.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키로수에, 보험 이력도 깔끔하다. 여기까지 통과됐으면 사실 뭐 구청에서 만나도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단점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 거래의 단점과 피해야 될 매물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내용 봐주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빠이!